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김강호 공인회계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누가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금 보고할 소득이 결정되어지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득 공제를 통해서 과세 소득을 줄이고 각종 텍스 크레딧을 최대로 신청해서 받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실 세법에서 허용하는 공제 항목이나 텍스 크레딧의 종류는 소득의 종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몰라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적용되는 공제 항목들과 텍스 크레딧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어떤 종류의 세제 혜택들이 존재하는가를 알아보기 전에 AGI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AGI는 Adjusted Gross Income의 약자인데요. 총조정소득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1040 첫 번째 페이지에 그동안 설명드렸던 소득의 종류들을 차례로 열거하고 총소득이 결정되면 그 다음부터 공제 항목들이 쭉쭉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총소득에서 이런 공제 금액들을 제하고 남는 소득이 있는데 그게 바로 AGI입니다. 그런데 이 AGI가 왜 중요한가 하면 AGI 금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자체로도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공제 금액과 텍스 크레딧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번 소득은 이미 과거고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 AGI의 금액을 낮출 수만 있다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보시게 되십니다. 또한 AGI의 개념은 세금 보고 목적뿐만 아니라 지금은 학자금 보조금이나 펩사 신청이죠. 오바마 케어에도 쓰이며 각종 정부기관의 재정 보조를 산출하는 데에도 이 개념이 쓰입니다. 대부분의 공제 항목과 텍스 크레딧은 AGI 금액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결정되어질 뿐만 아니라 AGI 금액이 높고 낮음으로 인해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금액의 상한선이 결정됩니다. 가장 큰 세제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어닝컴 크레딧을 예로 들어 볼까요? 연방의 경우 최대 $6,000가 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이 크레딧은 부양 자녀가 2명이고 부부 합산으로 신고 시 AGI가 대략 $50,000보다 높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라면 $20,000가 넘게 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1명당 $1,000까지 받을 수 있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도 조정된 AGI 금액이 부부 합산 보고 시 11만부터 크레딧 금액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AGI의 금액은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총소득이 결정되면 그 다음부터 세법에서 허용하는 공제 항목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AGI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모두 13개의 공제 항목들이 있는데요. 교육자 비용, Health Saving Account 적립금, 이사 비용, 개인 자영업세의 50%, 개인 자영업자의 은퇴연금, 개인 자영업자의 건강보험 비용, 알리모니, IRA 적립금, 학자금 대출 이자, 대학 등록금과 등록비 등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AGI를 계산할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항목이 교육자 비용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250불씩, 부부 합산 신고 시 500불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2월 의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 의해서 교육자 공제 금액이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적용해서 매년 조금씩 올라갈 예정입니다. 의료 비용을 공제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인 Health Saving Account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은 적립금의 3,350불까지, 부부 합산의 경우 6,650불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55세 이상은 이 금액에 추가로 $1,000를 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사 비용입니다. 모든 이사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생각보다 복잡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반드시 일하는 직장이나 운영하시는 비즈니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사하게 될 때
그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거리가 중요합니다. 직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직장을 구했는데 집과 새로운 직장에 떨어진 거리가 이전 회사와 떨어진 거리보다 최소한 50마일 이상 더 멀어야 이사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직장에서 최소한 39주 동안 일을 해야 하며 해외로 직장을 구하면서 나가게 되는 경우도 이사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1099 폼을 받으시거나 개인 자영업자, 오너가 한 명인 LLC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자영업세인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이 자영업세의 50%를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형태의 사업체를 통해서 오너가 은퇴연금에 가입하면 적립금을 공제도 할 수 있습니다. 은퇴연금 하면 떠오르는 것이 개인 은퇴연금인 IRA입니다. 로또 IRA 적립금은 공제할 수 없지만 일반 IRA는 1인당 5,500불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부의 경우라면 11,000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겠습니다. 오바마 케어 때문에 건강보험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1099 폼으로 세금 보고하시거나 개인 자영업자들은 건강보험 비용을 AGI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알리모니를 받은 사람은 소득으로 간주돼서 세금도 내셔야 하지만 반대로 알리모니를 준 사람은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비와 관련한 세제 혜택입니다. 대학에 다니는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죠. 학자금 대출금 이자와 대학교 등록금 및 등록비를 AGI 목적으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만 등록금과 등록비는 소득 공제보다는 교육비 텍스 크레딧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줍니다. 따라서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이런 공제 항목을 총소득에서 제하고 남은 금액이 바로 AGI가 됩니다. 오바마 케어를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건강보험 개혁법이라고 할 수 있는 Affordable Care Act가 2014년부터 시행되면서 세금 보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벌금 규정이 생겼고 그 벌금은 매년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세금 보고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시 1인당 325달러 혹은 가구 전체 소득의 2% 중에서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벌금 규정과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AGI의 개념과 AGI를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건강보험이 없었을 때 부과되는 벌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